안녕하세요. CSS 프로그래밍 기초 4장 복합 셀렉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복잡한 셀렉터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HTML 계층 구조 안에서 부모 요소와 자식 요소 간의 관계를 또 파악하고 상속을 통해서 CSS 속성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또한 사용자 동작과 UI 요소 상태에 스타일을 적용하는 가상 클래스에 대해서 배우고 또 어떤 속성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CSS 상속의 개념과 후손, 자손, 형제, 선택자 등의 다양한 선택자 조합과 또 가상 선택자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미 2장에서 기본적인 셀렉터를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기본 셀렉터는 태그, 아이디, 클래스를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태그나 클래스 아이디들을 이렇게 그룹 묶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자, 왜 셀렉터가 중요하느냐? 우리가 CSS를 디자인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HTML 문서 구조 안에서 원하는 요소의 디자인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태그나 아이디 클래스만으로는 문서의 특정 요소를 딱 꼭 집어서 예를 들면 모든 이제 A라는 클래스 혹은 특정 위치에 있는 비슷한 성격의 이런 박스들이 동일한 속성을 적용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든지 혹은 이 속에 있는 어떤 다른 박스 하나만이라든지 자, 우리가 특정한 것만을 딱 이렇게 꼬집어서 디자인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쉬운 만능의 방법이 하나 있긴 하죠. 바로 아이디를 쓰는 겁니다. 자, 아이디는 이제 문서 내에서 유일한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디를 남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또 재활용이 안 됩니다. 문선에서 단 한 군데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정밀하게 선택자, 즉 셀렉터들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러한 복합 셀렉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전에 우리가 CSS를 처음 시작하면서 배웠던 상속이라는 개념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 요소에서 정의한 디자인 속성들이 자식 요소로 전달된다라는 개념이죠. 자, 바디 안에 있는 모든 div들은 동일한 속성을 적용받습니다. div가 아니어도 다른 요소들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속성은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자식 요소에서 부모 요소에서 정의한 디자인 속성을 바꿀 수 있죠. 예를 들면 패딩이 10이었는데 패딩을 20으로, 폰트도 애플 고딕이라는 것으로, 글자 색깔도 블루로. 자, 그러면 이 div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식 요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누구의 디자인 CSS 속성을 물려받는다? 자기 부모의 속성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모가 정의한 속성들이 물려받아지는 기본적인 상속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자, 이러한 상속을 이용하면은 코드의 중복성을 줄여주고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유지보수가 편하고 또 재활용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SS에서 상속이라든가 셀렉터, 죄송합니다. CSS에서 우리가 이제 셀렉터를 조합하고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상속의 개념을 이해하고 또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셀렉터 조합, 컨비네이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HTML 요소들의 상속 구조 관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요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셀렉터를 결합하는 것, 이것을 셀렉터 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셀렉터 조합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어떤 유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알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먼저 후손 선택자입니다. 후손 선택자. 자, 후손 선택자는 셀렉터 A 그리고 셀렉터 B 이와 같이 공백으로 셀렉터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후손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div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예를 들면 h2 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번에는 스팬을 한번 넣어볼까요? 스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또 h2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도 또 h2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div 바깥쪽에도 역시 h2가 있을 수 있고 h1이 있을 수도 있고 또 h2가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문서가 쭉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후손 선택자라는 것은 A 요소 아래에 있는 모든 B 요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div를 A로 가정을 하면요. div 그 다음에 h2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셀렉터의 의미는 div 안에 있는 그쵸? div 안에 있는 모든 h2가 되는 거예요. 즉, 요 h2는 요 div의 자식이죠, 자식. 그리고 여기에 있는 h2는 자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h2의 부모는 요 스팬이기 때문에 자, 자식의 자식이 되죠. 그렇지만 후손이죠. div의 자손, 자식 혹은 후손 네,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 선택자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직계 자식 그리고 자식의 자식, 후손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후손 선택자가 되는 것이죠. 당연하게 div 바깥쪽에 있는 h2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후손 선택자고요. 그 다음에 자식 선택자입니다. child selector인 자식 선택자는 div h2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셀렉터 A의 직접적인 자식인 B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div의 후손인 h2가 모두 선택이 되었다면 자식 선택자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얘만 선택이 되는 거죠. 얘는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div의 직접적인 자식인 h2만 선택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선택이 되겠죠. 예, 물론 이제 아까 후손 선택자도 당연히 얘도 선택이 됐겠지만 그래서 자식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자식 선택자입니다. 그래서 A 요소 아래에 있는 모든 B를 선택하되 B가 다른 요소의 자식이면 안 되죠. 즉, 이 경우만 해당이 안 되는. 자, 다음은 인접 형제 선택자입니다. 자, 여기서는 형제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인접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div 플러스 h2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div의 형제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div랑 같은 레벨이니까 얘네들은 안 되죠. 요것들은 다 자식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여기가 해당이 됩니다. 자, 이 div의 형제 요소들인 나머지 요소들 중에서 h2만 적용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접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 h2가 아니고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요 h2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접 형제 선택자입니다. 얘는 적용이 안 돼요. 얘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일반 형제 선택자예요. 일반 형제 선택자는 div 물결 h2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앞에서 인접 형제의 경우에는 인접한 하나만 선택이 되는 거에 비해서 일반 형제는 모든 형제가 다 선택이 되니까
자, 이번에는 얘도 선택이 되고 얘도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일반 형제 선택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복합 셀렉터, 컨비네이터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모두 중요합니다. 잘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제 모음에 관련된 예제가 있으니 반드시 예제를 통해서 각각의 차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상 셀렉터입니다. 자, 가상 셀렉터는 가상 클래스와 가상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선택된 요소의 특별한 상태 혹은 특정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셀렉터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느냐? 예를 들면 마우스에 어떤 텍스트나 박스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뭐 배경 색깔을 바꾼다거나 글씨 색깔을 바꾼다거나 혹은 입력 양식에 클릭을 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포커스가 갔을 때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지운다거나 하는 특정한 이벤트나 특정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가상 셀렉터입니다. 자, 이런 가상 셀렉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가상 클래스입니다. 슈도 클래스라고 하고요. 자, 왜 슈도라는 표현을 썼느냐?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한 거예요. 자, 이 가상 클래스는 선택된 요소의 특정 상태, 즉 일종의 이벤트에 동작하는 클래스, 이벤트에 동작하는 디자인 요소를 정의할 때 사용을 하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에 설명한 것처럼 하이퍼링크에 마우스가 올라가거나 체크박스에서 체크박스가 선택이 되었을 때 뭔가 스타일을 정의하는 경우, 정의할 필요가 있을 때 가상 클래스를 쓰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하이퍼링크를 만든다면 이와 같은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ahref는 default.asp 뭐 this is a link. 자, 요걸 클릭하면 뭐 일로 가겠다. 그런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별도의 클래스 지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클래스 속성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a 콜론 링크 이와 같이 사용을 했죠. 자, 이와 같이 콜론을 쓰고 사용을 하는 링크 이런 것들이 바로 가상 클래스가 됩니다. 자, 왜 가상 클래스냐? 클래스가 사용되지 않았죠. 클래스가 없는데 마치 여기에 링크라는 클래스가 쓰인 것처럼 사용을 한다고 해서 가상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a 땡땡 링크 컬러 레드.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이퍼링크 텍스트의 색깔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색깔은 레드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이퍼링크는 레드, 빨간 색깔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즉 a 땡땡 호버, 마우스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색깔을 핫핑크로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올라가면 색깔이 이렇게 핫핑크로 변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치 클래스와 같이 속성을 정의하지만 실제로는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상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가상 클래스는 주로 이벤트적인 요소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액티브, 호버, 링크 이 세 개는 모두 앵커 태그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커스부터 enabled까지는 인풋 요소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 양식에 마우스가 포커스 되었을 때, 선택했을 때, disabled 되었을 때, 또 enabled 되었을 때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디자인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가상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있는 가상 클래스들은 첫 번째 요소, 그 다음에 마지막 요소 혹은 n번째 요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li 같은 경우에는 목록이 되게 많죠. 이렇게 이제 li 목록을 만드는데 이때 이 목록 중에서 첫 번째 혹은 목록 중에서 마지막째
혹은 목록 중에서 중간에 몇 번째를 선택할 수 있는 가상 셀렉터가 바로 first child, last child, 그 다음에 n번째 child 이와 같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가상 클래스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가상 엘리먼트입니다. 가상 엘리먼트는 선택된 요소의 특정 위치에 동작하는 셀렉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특정 요소의 앞뒤, 첫 글자, 첫 줄 등을 지정해서 스타일을 지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콜론을 앞에 2개 붙이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H1 헤딩 태그에 This is a heading 이라는 문장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요거죠. 요 문장을 출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상 셀렉터가 쓰였죠. H1의 before, 즉 H1이 시작되기 이전,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실제로는. 근데 요 앞에는 아무런 HTML 요소가 현재 없어요. 없는데 그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타이틀 대시라는 텍스트를 끼워 넣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와 같은 텍스트가 추가가 되었죠. 자, 이처럼 실존하지 않는 요소를 선택한다고 해서 가상 엘리먼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HTML에서 텍스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이제 그 배경색이 변하잖아요. 마우스로 클릭하고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가상 셀렉터의 경우, 가상 엘리먼트의 경우 텍스트 선택이 이쪽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이 텍스트는 실제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가상으로 추가된 텍스트이기 때문에 마우스로 이 부분은 선택이 안 되는 것이죠. 선택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 엘리먼트라고 하고요. 가상 엘리먼트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before라든가 after, 즉 요소의 앞 혹은 요소의 뒤를 지정을 하는 태그입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first letter, 즉 첫 번째 글자. 그러면 예를 들면 P로 어떤 문장이 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글자. 그 다음에 first line, 첫 줄. 그 다음에 selection, 이제 마우스로 우리가 이제 어떤 영역을 이렇게 선택한다고 했을 때 뭐 배경색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실존하지 않는 요소들을 핸들링 한다고 해서 가상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 복합 셀렉터를 살펴봤고요. CSS에서 우리가 HTML의 문서 구성 요소에서 특정한 요소들을 찾아서 정밀하게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해해야 될 것이 복합 셀렉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4개의 복합 셀렉터, 그 다음에 가상 클래스와 가상 엘리먼트 각각에 대해서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